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썰.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른이죠? 법적으로 성인이면 어른이에요. 네, 법적으로. 법적으로 만 18세 이상. 네, 되면 성인이고, 이게 이 성인이란 말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어른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갓 20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만 18세에서 넘어가면 보통 뭐 이제 19세 이제 수능 끝나고 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딱 20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법적으로 거의 성은을 보는데, 근데 사실 그 나이 돼도 사실 뭐 법적으로만 성인이지 마인드는 성인이 아니잖아요. 네. 마인드는 성인이 아니잖아. 보통 우리가 성인 됐다고 해서 다 공짜가 아니잖아요. 성인 되면 뭐 좋을 것 같잖아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세상에 대해 잘 모르고 이제 10대 때는 그냥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 그 생각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제한받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 뭐 PC방도 만들어 못 가고, 밤늦게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학교 가야 되고, 뭐 간섭도 많이 당하고 하다 보니까 제약이 많이 따르잖아요, 행동에.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나서 뭐 PC방 같은 데좀 밤새고 게임하고 싶고, 야간적인 같은 거 좀 하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담배도 좀 마음대로 피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누구나 다 한 번쯤 겪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어른 되고 나니까 뭔가 좋을 것 같지만 꼭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막상 어른 되고 나서 느꼈던 건. 20살 딱 되고 나서 민증 받고 느꼈던 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갓 20살 분들은 없을 겁니다. 평균 제 유튜브 이제 시청하시는 평균 나이대가 한 32세. 32세 정도 돼요. 물론 그 이상 되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중간에 뭐 고등학생, 중학생분도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 40대, 50대. 보통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제 뭐 여탄 어른인데, 사실 저도 완전한 어른이 된 것 같진 않아. 어,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우리가 어른은 맞는데 과연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일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른이에요. 예. 법적으로 성인의 나이를 훌쩍 넘긴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인데 과연 우리는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일까? 내가 과연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문의상으로 어른이 맞죠. 문의상으로는. 법적으로도 어른이 맞아요. 근데 진짜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저는 뭐 겉으로는 어른일지 모르겠지만 어른답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굉장히 많이 봤어. 특히 요즘 같은 때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른답게 행동하는 사람마저도 어른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어른답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마저 우리는 어른이라고 봐줘야 하는 것일까? 뭐 어른이라고 봐줘야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먼저 어른스럽게 행동하면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모범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는
어른답게 행동하는 어른은 별로 없어요. 보통 어른이라고 하면 어린 사람,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만만하게 대한다거나 함부로 대한다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한다.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어른을 볼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른답게 행동이 어른이죠. 어른스러워야 어른이지. 그냥 껍데기만 어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어른스러운 어른은 무엇일까? 어른스러운 어른. 일단 첫 번째는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할지라도 공손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어딜 가든 존칭을 써요. 어딜 가든. 알바생한테도 존칭을 써. 학생한테도 존칭을 써요. 서로 말로 차기 전까지 말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공손하게 대접하니까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육안상으로는 훨씬 어리게 보여도 존칭을 써요. 훨씬 어려운 사람한테도. 제가 방송에서도 여기 모르는 사람들한테 존칭을 쓰잖아요. 이게 평소 습관이에요. 뭐 페퍼 갈 때야 좀 약간 좀 세게 야오게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다 존칭을 써요. 저보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사람한테 존칭을 써. 왜냐 성인이잖아. 전 성인이면 동등하다고 봐요. 법적으로 성인이면 동등하다고 봐. 이걸 계급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급장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계급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어리고 좀 이제 갓 20살이 넘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손하게 대접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이를 계급장처럼 여기지 않는다. 나이를 계급장처럼 여기지 않는 거. 나이가 짬밥이 아니라는 거.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 그냥 나이는 먼저 태어나가지고 좀 더 고생을 하고 사회경험을 많이 한 거. 그밖에 없다는 거. 물론 회사나 어떤 그런 직장이나 학교 같은 데서 선후배 같은 거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지. 근데 너무 많이 뭐 선배라고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달라. 거기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근데 사회 나가보니 나이 이꼴 계급장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나이 이꼴 계급장. 그런 사람은 난 어른스러운 어른 아니야. 뭐 그냥 어른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반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반말을 하더라도 기분 나쁜 반말 안 해야지. 기분 나쁜 반말. 전 반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반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반말도 똑같은 반말이 아니잖아요. 공손한 반말이 있고 기분 나쁜 반말이 있어요. 어른들이 이거 구별할지 몰라요. 반말이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아니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도 들었을 때 그렇게까지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쁜 그냥 어른이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이건 들은 순간 나를 완전 알로 보네. 무게려고 하네. 나이 좀 먹었다고 좀 꼽주네. 그런 것들 많아요. 특히 왜 이 2번 케이스를 어제 여러분들 그 썰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버스 그 서울버스 그 노단 노선 뚜껑이님 어세요? 그 탑10 거기서 나왔죠.
그 나이를 계급장처럼 여기는 거. 나이를 계급장처럼 여기는 게 정말 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말고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저도 예전에 서비스 이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나이 말고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패폭입니다, 이거는. 나이 말고는 뭐 이 사람이 뭐 남들한테 인정받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믿을 수 있는 건 나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에 목숨 거는 거예요. 버스에 저렇게 나이가 진상하는 사람들 부자일 것 같습니까? 대단한 사람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뭔가 내가 어떤 삶에서 누군가의 존경을 받아본 적 없고 자존감이 약하니까 믿을 게 나이밖에 없으니까 괜히 막 버스 운전하고 서비스하는 사람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자기가 자존감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네. 보통 우리가 나도 서비스업 좀 오래 해봤지만 이 서비스업 하면 느꼈던 거는 있는 사람은 거의 진상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대부분 진상이. 내가 봤을 때 한 9할은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약간 없는 사람들 좀 심하게 없는 사람. 믿을 게 몸뚱아리밖에 없는 사람. 네. 우리가 살면서 공공장소가 있잖아. 뭐 공원도 있고 아니면 관공서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네. 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장관이? 그 관공서 구청 같은 데 일하면 왜 약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환멸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일반 사람 들었을 때 어떻게 공무원이 저럴 수가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그렇게 변해버렸대. 왜냐하면 워낙에 이게 뭐 욕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완전 뭔가 진짜 힘들게 트라우마 생길 정도로 해버리다 보니까 뭐 기초생활 뭐 차상위 얘기 나오면 이제 진절머리가 나. 예. 맨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분들 사회에서 소외받은 분들이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니까 어떻게든 도와드리자.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 했다가 밑도 끝도 없이 막 따지고 막 협박하고 막 욕하고 막 던지고 심지어 때리려까지 하고 막 그런 거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어쩌다 한두 명이면 원래 사람 봐라 중간에 뭐 또라이는 있는 거니까 비정상은 있는 거니까 그런 애한테 우리가 얘기하는 객관적인 비정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단순히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렵기 때문에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일하는 순간부터 자기 변해버렸어요. 예, 정말 일하는 순간부터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뭐 공무원들한테도 저는 갑질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어른스러운 어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사실 뭐 그 민원인한테 뭐 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막 일 처리를 못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웬만하면 그분들이 자기 업무고 자기 업무고 웬만하면 자기 업무면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중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장관이 들어봤습니까? 공무원들은 잘해야 본전이라고.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잘해야 본전이야. 그러면 중간만 가면 욕먹는 거거든요. 잘해도 욕먹을 수 있는 게 일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은 대다수가 그래도 자기가 맡은 일은 어떻게 충실히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민원을 얘기하다가 한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은행 같은 데 가더라도 어떤 데는 가면 뭐 1분, 2분마다 이제 번호표 이제 뽑히고 하는데 어떤 자리 가면 30분 내도록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 창구 가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민원도 마찬가지야. 민원도 바로바로 이렇게 뭐 서류 같은 거 바로 준비해가지고 이제 민원인이 미리 준비해가지고 접수해달라 해가지고 그냥 그래 끝나면 서로가 좋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막 다 해달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접수하러 왔는데 할 줄 몰라. 근데 다 해달라 그래. 그렇다고 뭐 공무원들이 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도와드리고 하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어?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뭔가 기본적으로 룰을 알고 규칙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하고 몸만 와가지고 딸랑 몸만 와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막 당연하다듯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뭐 똑같은 민원인인데 막말할 수가 없잖아요. 과연 그런 분들도 어느 걸 볼 것이냐.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막말하는 사람들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이 아니야. 그 웃긴 게 또 그렇게 막말해서 또 그걸 또 주변 사람들 자랑을 해요. 내가 공무원한테 이렇게 뭐라 하니까 그 사람들 꼬리 내리면서 해주더라 하면서 그걸 자랑처럼 얘기해요. 진짜 쪽팔리는 건지 모르고 진짜. 제일 쪽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뭔지. 어, 뭐 나이 드신 아줌마나 아저씨 같은 경우에 아줌마를 특히 막 안 해주니까 그거가 빡빡우게 뭐라 했더니 뭐 바로 해주더라 하면서 그게 무슨 뭐 자기가 잘한 거 마냥 뭘 잘해 그거를 쓸 일을 하면 되는 거를 맞잖아요. 그래서 뭐 구청이든 관공서든 뭐 공기업이든 간에 일하는 사람들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언제였나? 그 작년인가? 작년 말에 제가 건강보험공단 그것도 공기업 공공기관이잖아요. 그거 갔다 왔는데 와 그거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작년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건보료가 배로 올랐어요. 배로 10% 20%가 아니라 배 가까이 올랐어.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좀 넋이 나간 상태로 와 있었어. 건강보험금도 왔다는 건 대부분 그겁니다. 요금 따지려고 온 거예요. 왜 많이 나왔냐고. 구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금 굉장히 살벌해요. 구청보다 더 살벌해요. 왜냐면 이미 이 건보료 세금 때문에 이미 약간 넋이 나간 상태야. 그래서 거기 가보면 있잖아요. 가보면 바리케이트 쳐놨어요. 그 아크릴 같은 거 바리케이트 쳐놨어. 근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자꾸 흔들어요. 진짜 없었으면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부담한 게 아니라 뭐 나라에 시키는 것도 어떡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분들이 뭐,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공부를 좀 많이 매기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뭐, 나라에 하니까 시킨 대로 온 거잖아요. 와, 나 그거 보면서, 와, 저기서 일하라고 하면 진짜, PTS 장난 아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유만 묻고, 그냥 뭐 올랐네요. 그 내면 내린 거죠 하고 확인만 받고 나왔어요. 나왔어. 예, 네, 정말 살벌합니다. 정말 살벌해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엔 정말 그랬어요. 작년에 아마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건보료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났어.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아마 그것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 가족 이름 올려가지고 면제 받는 거 이제 그것도 요즘 올해 보니까 약간 안 되게끔 해놨더라고요. 예. 왜 가족 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안 다니는 사람 이름 올릴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되게 해놔가지고 이거 왜 안 되냐고 막. 근데 그분들도 정확하게 또 아는 게 없어. 그분들도 아는 대로. 이게 그러니까 이 처리 같은 게 막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명확하게 딱 알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위에서 시킨 거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런데 설명할 때 정말 어렵잖아. 이 사람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가 이해를 못 시키면 더 역성을 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가가지고 그냥 요거 얼마 넣었냐, 알겠습니다,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해가지고 그것만 알고 갔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 물론 열받고 억울하겠지.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건강보험권 혹시나 갈지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분들이 뭐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 그 건보료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분들도 좀, 그분들은 그냥 세금 책정된 거 그것만 알고 있지 이게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가상이 돼서 이렇게 오는지도 몰라요. 예, 모르는 경우 많아. 근데 그걸, 근데 이제 그 민원 오신 분들은 그거 막 다 알고 있는 거 마냥 직원들한테 왜 이게 안 되네 저게 안 되냐 하면 네가 아니까 이렇게 여기 앉아 있을 거 아니야 하면서, 어? 그럼 이해 못 하잖아. 너 왜 앉아 있냐 하면서 막 반발하면서, 진짜 씨 하면서 막 흔들어. 어. 나 약간 정신병 걸리는 것 같았어요. 거기 사는 그 대기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대기자가 1시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입금하고 후딱 나왔어 진짜. 아무튼 공공기관 일하시는 분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뭐 그분들이 무슨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그렇게 님들한테 뭐 나쁘게 하겠습니까? 예. 그분들이 올린 게 아니잖아. 나를 위해서 올린 거잖아. 그분도 월급쟁이 아닙니까? 물론 억울하겠지만.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관심을 갖는 거. 이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내가 지금 20대 친구들 겪어본 20대 친구들 일단 자기 얘기를 먼저 들어줘야 돼. 들어주고 나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다짜고짜 혼내면 못 알아들어. 저도 썰렁하면서 이게 좀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나도 몰랐었지. 근데 20대 친구들은 좀 소위 말하는 좀 달개고 먼저 어루만져주고 일단 그 친구들 생각이 어떤지를 좀 분석을 하고 듣고 나서 그 친구도 안대로 힘든 걸 얘기하고 여기서 잘못된 걸 얘기해줘야 돼. 근데 보니까 제가 유튜브 댓글도 보고 보니까 이 꼰대 같은 분도 있어. 난 솔직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른 되면 꼰대가 될 수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저도 꼰대예요. 꼰대인데 나쁜 건데 약간 전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마음을 이해를 1도 안 하면서 그냥 무조건 너희는 노력이 부족하고 너희는 편한 것만 하고 자랐으니까 그게 문제야. 근데 노력은 이 젊은 세대들이 내가 봐 더 많이 했거든요. 훨씬 더 많이 했어. 노력은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노력을 했겠지. 근데 나이 드신 노력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나이 드신 분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뭐냐면 경쟁이 덜한 노력이지. 근데 지금 세대의 노력은 경쟁이 너무 피 터지는 거야. 어릴 때부터 너무 피 터지는 거야. 그 경쟁이라는 게. 세상 알기 전부터 피 터지는 경쟁을 먼저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나이 드신 분들도 경쟁을 했겠지. 근데 그 경쟁이 지금만큼 피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한 어떤 아웃풋이 많았죠.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힘든 게 그런 거야. 노력을 통한 아웃풋이 거의 없거나 전무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 노력이 과연 거기에 따른 결과로 나타날까? 결과치대로. 내가 좋은데 갈 수 있을까? 다 노력하고 있는데 막상 노력해서 그 아웃풋을 제대로 뽑아낸 사람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왜 노력을 해서 뭔가 소득 없이 빈손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 꼰대 세대 한 40대 50대 분들은 노력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이 좀 다따랐단 말이에요.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생산직 같은 거. 지금 대기업 생산직 여러분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세 자릿수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는
저분들이 젊었을 때 생산직은요, 고등학교 때 졸업장만 내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뻥이 아니다. 제 때도,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냥 추천서 적어주면, 제가 대구였잖아요. 구미에 삼성전자 같은데 많이 들어갔다니까. 뭐 스펙 같은 거, 무스펙으로. 그때가 이제 구미에서 이제 전자단지 만들기 시작할 때예요. 엄청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막 한 번에 뭐 지금 뭐 많이 뽑아야 한 뭐 4, 50명. 그때 막 2, 30명씩이에요. 추천서 막 넣어주면 막 데리고 가겠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뭐 눈에 손가락 꼽을 만큼 나오는데 경쟁자 너무 많고, 그리고 뭐 한 생산직 들어가는데 스펙도 굉장히 많이 보고 하잖아요. 학점도 보고 출결도 보고 다 보잖아. 저희 때는요, 제가 그때 생산직 들어갈 때는 학교 안 나온 애들도 들어갔어, 삼성 같은데. 지금 같으면 상상도 안 되지. 그때는요, 학교에서 맨날 자는 애들이 있죠. 지각하고 자는 애들. 그런 사람도 들어갔어. 노력이 없이도 들어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력의 가치에 대해서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시는 어른분들이 그걸 이해해 줘야 됩니다. 노력이 공정하지 않고, 노력한 만큼의 어떤 아웃풋이 절대적으로 나오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냐면, 자기들은 아웃풋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노력을 하면 그 아웃풋을 받는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익숙하니까.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를 받는 걸 너무 당연해. 그래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을 했을 때 한 만큼의 어떤 성과를 다 받았으니까. 오히려 더 과분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은 노력을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도 노력해도 될지 안 될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망이 너무 없잖아. 없는데 무조건 지적하고 넌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듣겠냔 말이죠. 과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젊은 친구들이 과연 저번에 어느 걸 볼 건지, 꼰대라고 볼 건지, 그냥 노닥 꼰대라고 볼 건지, 그냥 꼰대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 이해해주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냥 나이 드신 그냥 적당한 꼰대라고 볼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시절만 생각하고 자기 잘 나갈 때만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힘든지는 관심도 없고 무조건 닥달하기만 한 그냥 노닥 꼰대로 볼 건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노닥 꼰대들이 많이 보이죠. 현실은 노닥 꼰대들이 많이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들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친구를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기도 힘들잖아,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든 이해해주고 좀 공감해주는 거. 100% 공감은 안 되겠지만 50% 정도라도 공감해주는 거. 50%만 공감해줘도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좀, 그래도 어른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들은 아니구나. 무조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니까 자꾸 무조건 너 노력이 부족해. 젊은 사람 노력이 부족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음. 그래서 뭐 저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있는 걸 다 지키고 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른다워야 어른이지 나이 먹었다 어른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답게 행동합시다. 어른답게. 저도 마찬가지고 어른답게 행동해요. 이게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당장 내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1번에서 4번까지 얘기한 게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겁니까? 아,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내일부터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설령 나이가 먹더라도 곱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른스러운 어른이 되셔가지고 좀 사회의 어떤 역군으로서 좀 모범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할게요.